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27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볼메 임지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투입니다. 네, 두 분 별일 없으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네. 집에 있으면서 뭐 초콜릿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열심히 초콜릿을 네, 만들어서. 연습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쇼콜라띠에 네. 쇼콜라띠에를 꿈꾸시는 명숙님. 네. 커트님은 저도 네. 뭐 겨울 준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런 말씀드릴 최근에 제가 송환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나온 지 꽤 됐죠. 네. 오늘 국가보안법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 낙성대 만남의 집을 최근에 몇 번 가봤는데 그러면서도 별로 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정말로 어제 그제 그 영화를 봤는데 진짜 영화적으로도 정말 볼만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달라서 제가 뭐 이렇게 80년대 특히 학교 다니신 분들은 뭐 운동권, 뭐 운동, 뭐 장기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야라는 고정관념을 좀 깰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쯤에 나왔던 네, 영화 맞습니다. 네, 한참 된 것 네, 같아요. 저도 당시에 봤던 기억이 네. 나는데. 대단하시네요. 2003년, 네, 2003년, 4년 그때 나왔고 네. 이분이 92년부터 10년 넘게 음. 쭉 뭐랄까 취재 촬영을 하셔서 한 작품이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딴 거 다 제껴놓고 하나만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30년, 40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살다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뭐 또 그러면 그게 뭐 그 신념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폭력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막으려고 할 때 자기는 그 폭력에 도저히 굴복할 수 없었다라는 게 조금 요즘 뭐 민주당이 이래서 맞니 저래서 맞니 뭐 사상이 뭐 이 정책이 맞니 저니 해서 저도 사실은 머리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양심에 비추어서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요즘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이렇게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시원했어요. 네.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 7조만이라도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월가월북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그 존엄성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두 분은 이렇게 지내고 계시고 네. 최근에 예전 드라마인데 네. 유나의 거리라는 50부작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인간성에 대해서 네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혹시 안 보시고 시간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정주행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2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 오늘도 세 가지 주제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성사님 속눈썹 좀 떼세요. 외모 민원에 시달리는 보육교사 이야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학부모들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외모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쌩얼로 다녀야지 화장을 하느냐. 저 선생님은 왜 치마만 입고 다니냐. 머리가 왜 검정색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보육교사에 대한 외모 지적을 어린이집에 항의하고 민원을 넣고 그리고 뭐 카톡으로도 사적인 대화를 물어본다거나 카톡 사진에 남자는 남자친구예요 이런 물음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맡긴다고 해서 갑이 아니잖아요. 학부모가 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지나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좀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 카톡을 보면서 사생활 언급까지 하는 거는 정말 선을 넘는 행위네요. 그렇죠. 네네. 이거는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도 사실은 해서는 안 그렇죠. 되는 건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비슷한 이유로 되게 힘들다고 그러시고요. 공무원들이 그 어렵게 요즘 공무원 되게 힘들잖아요. 뭐 9급이나 7급이나. 근데 이제 수천 명이 뭐 1, 2년 사이에 그만뒀는데 물어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 민원 관리를 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직 관료들은 잘 통제하고 뭐 진짜 너희들이 서비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말단 공무원들은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서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과도하게 네. 서로 다 이렇게 좀 도와가면서 사는 그런 네. 좀 배려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은 머리라고 해서 아이를 잘 보고 그렇지 않은 머리라고 해서 아이를 못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그 보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도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게 또 교사들을 통해서 다양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학부모들이 자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이슈는 미군 헬기 사격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국방이라는 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는 사격장도 필요하고 훈련장도 필요하고 훈련에 따르는 소음과 뭐 공해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그 받아들여야 할 거냐. 그리고 군이라는 사회도 관료와 마찬가지여서 정보들이 통제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정보를 얼마나 믿고 그게 터놓고 우리가 그래야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런 대화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21세기 2020년에 우리가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것이 만약에 미군이 주로 쓰는 혹은 미군이 독점적으로 쓰는 훈련장이라고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런 불편함들이 자꾸 문제 제기가 돼야 미국도 좀 조심하게 되는 측면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런 군사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뭐 헬기 사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 운전만 해도 요즘에는 그 모의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네네네. 모의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굳이 민가 근처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가 많이 떨어진 곳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어느 나라나 이게 훈련장을 찾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무료로 심지어 뭐 방위비를 많이 내면서 이렇게 무료로 훈련장을 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보를 다 공개해서 한번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채택된 이슈 아닌 이슈는 학교 조회 때 휴대전화 걷지 말라고 하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학교에서 그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문제는 사실 계속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또 인권위의 결정은 항상 그렇듯이 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결정이에요. 근데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사실 있잖아요. 어떤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상을 또 헌법의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현장인데 현장에서 또 학생들에게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또 교사들의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어떤 교육권 문제, 또 학생들의 이런 자유권이라든가 뭐 통신의 자유 이런 문제는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일단은 학생들에게 좀 맡겨두는 건 어떨까? 학생들의 자율에. 그래서 네. 너희들의 핸드폰을 갖고 싶으면 갖고 그 대신 수업 시간에는 뭐 쓰지 않는다라든가 일종의 그 나름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어긋나면 뭐 또 벌칙이 있든지 하면서 학생들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그때그때 좀 수정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계속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또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는 그래요. 그런 네네. 이슈인 것 같은데 네네. 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생이라는 게 아직 배우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지나치게 자유주의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할 것 같고 학생들이 내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명숙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이라고 하는 게 학생 개개인이 그냥 나는 갖고 있을래 나는 없을래가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교사, 학부모, 학생회에서 특히 학생회에서 한번 자율적으로 그럼 너희들이 결정해봐라. 왜냐하면 여기도 있지만 학생들 중에는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나는 공부하고 싶어. 나는 좀 학교는 학교 나와야 돼. 어떤 애들은 그게 있다고 해서 통신권이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컴퓨터 게임하는 거거든요. 뭐 카톡하고 다른 거 찾아보고 사실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 비율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너희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갖고 있을래? 뭐 몇 시간 동안 뭐 점심시간 달라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이거는 학생들이 한번 토론에 붙여보면 그러면 조금 뭐 연습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규율을 따르는 연습도 되고 아마 지켜질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럼 학원에 간다고 쳐보세요. 학원에서 이거 안 걷을 거야. 학원은 다 걷습니다. 100%. 그거 안 걷는 학원은 오히려 수업 안 된다고 난리죠. 근데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학생들이 배워서 효율적인 것보다는 자율성이 지켜지거나 뭐 이래야,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예의를 배운다거나 어떤 공교육에서의 어떤 주어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권위가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자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책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라든가 뭐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학교 측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아예 막는 것보다는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걸 원하는구나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던져주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 두발 자유화도 있었고 교복 자유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 해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게 조금 문제도 있고 이것보다는 그전 게 그래도 좀 낫구나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좀 돌아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처음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가져와 봤고요. 네. 네. 저는 휴대전화를 걷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돌려주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학교도 있고 그렇지 네. 않고 아예 집에 네. 갈 때 돌려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게 네, 운영되고 맞아요. 있는데 네. 뭐 학교에서 각자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걷고 쉬는 시간과 뭐 점심 시간에는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 급하게 받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점심 시간에 쉬는 시간에 뭔가를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짧을 것 같고 점심 시간 같은 때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정도를 주면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그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빈 휴대폰 같은 거를 그냥 내고 진짜는 자기가 갖고 뭐 하는 것처럼 그거를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제 아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좀 학생들 믿고 한번 그렇게 어떤 자유와 책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휴대전화가 보편화돼서 생기는 문제지. 맞아요. 휴대전화가 없는 시절에도 그 뭐 수업 시간에 만화책 보고 이런 경우 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일탈은 뭐, 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이패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포탈로 넘어가면서 내 보고 싶은 기사를 보고 수업이 조금 뒷전일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 뭐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일탈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너무 좀 지나친 규율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아이들을 맞습니다. 믿지 못하는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댓글 반응들은 조금 인권위의 이런 그 권고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권위는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기관이죠, 사실. 네. 학교 실상을 모른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느냐 네네. 뭐 이런. 알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메일은 없고요. 바로 댓글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푸하하하님. 1인 독재 타도했더니 일당 독재가 판치고 일당 독재 타도했더니 사법 독재가 판치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가 절대 권력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 마피아 타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합시다. 온문님, 전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지켜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구나. 정경심 교수 때는 어째서 영장을 발부해줬니? 더러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김현우님, 나경원, 윤석열 부인에 대한 수색 영장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주장한다면 작년에 조국, 정경심에 대해서 발급된 그 많은 영장에 대해서 법원은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판사놈들은 이런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이것들은 파면시켜야 한다. 손일선님,
판사 마누라와 검찰청장의 마누라는 성역인가 보네요. 청와대도 장관의 집도 마구잡이로 다 뒤지도록 영장을 허가하는 판사들인데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 윤석열도 나경원도 이렇게 뻔뻔한 거죠. 행복가치님, 아이고 국모를 꿈꾸시는 건희 씨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냥 구테타 세력들 모조리 잡아다가 깜빵에 쳐놓고 사형을 시켰을 거야. 건물주의 꿈을 꾸었다고 검사들이 조국 가족을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국모의 꿈을 꾸는 게 구테타 아니냐? 죄질이 표창장이 무겁냐? 아니면 출입국 기록물 삭제, 은행 대출권, 문서 위조에 동업자들 깜빵 보내고 지는 빠져나와 수천억의 금전과 이익을 다 챙긴 윤석열 패밀리 꽃뱀 사기단의 죄질이 무겁냐? 네. 김건희 씨, 나경원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으로 기각돼 가지고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는데요.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영장 기각. 그다음에 그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해준 기업들에 대한 영장 기각. 나경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아예 수사를 하지 있었습니다. 말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중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는 아이고. 이유였는데요. 네, 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작년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네네. 70여 차례에 걸친 그런 네. 장소에 대한 영장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장 기각률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다 나온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청구하면 다 나오는데 그 1%에 들어갔던 거죠. 네. 상위 1% 역시. 아니 그러면 인권을 위해서 이게 영장이 기각됐으면 그걸 바라보면서 속 터지는 국민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진짜 국민으로서 이 가슴 졸이하고 이 마음 상하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국가 인권위에 그러니까 이게 진정을 정말 내봐야 이게 될까요? 네. 뭔가 보상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분노하고 원통 네. 터지고 네.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사법개혁을 절실히 원했나 싶기도 합니다.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라고만 그냥 알고 있었지 왜 해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의 이유를 낱낱이 알게 해준 거는 네. 아무래도 작년부터 시작된 네. 조국 정경심 교수님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문제가 드러나야 또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맞습니다. 화가 막 치미는데요. 저도 요즘에 화가 많이 올라옵니다. 진짜 제가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나경원 씨는 그런 얘기도 했죠. 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처럼 살았느냐, 도대체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되돌려주고 싶네요. 그래요. 나경원 씨 양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네. 계속 가겠습니다. 라이프 스펀님. 법원, 검찰, 언론 이 세 가지 악의 축은 반드시 개혁하고 물갈이해야 합니다. 희망짱님. 와 진짜 대단한 집단인 듯. 정권을 잡은 우리 쪽을 보란듯이 계속해서 밟아버리네. 언제나 우리가 저들을 밟지? 앤더슨 퍼기님. 변의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저도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있지만 국가 조직들은 책임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에 따라 갈등도 싫어하죠. 저들의 재판은 흠결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조직, 내 직장, 책임 회피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모든 것을 챙기려 하니 판결문이 모순투성이인 것입니다. 즉 실무가 아닌 정무적으로 판단합니다. 재판까지도. 재판에 무슨 정무적인 시각입니까? 재판은 100% 실무 논리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썩은 게 맞습니다. 오히려 욕보다도 그들의 당연한 판단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스템이 낳은 괴물이죠. 치료해야 합니다. 아이언맨님. 70년간 꾸려진 카르텔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이 발악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래서 포기하고 그것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죽기 직전까지만 밟아줘야 합니다. 민주시민들 힘냅시다. 하나인포 해피님. 판사가 왜 필요한지 요즘 잘 모르겠다. 자꾸 AI 판사가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글프다. 후배들 자리 잃게 만드는 판사들.
참 언제까지 일이 실망을 주는지. 푸른 하늘님, 대한민국 엘리트주의의 실상은 참으로 허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작금의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검찰, 언론, 의협, 교수 등등의 언행을 보면 이들이 정말 우수학부의 대학을 나온 지성인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인성이 뭔가 정말 잘못됐구나 싶습니다. 임빈 K님, 어이없지만 결국 김경수, 정경심 재판도 사필 규정으로 갈 거라 믿겠습니다. 보궐선거도 올킬하기를.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 일본의 잼머니, 로비 자금들 추적해서 국내 유입 막아주세요. 대개혁만이 살 길입니다. 적폐와 거악의 난동은 너무 깊습니다. 민주진영은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전쟁터의 전사들처럼 싸워 나가기를. 지연님, 공수처장 후보 발표됐습니다. 근데 전부 서울대 출신 판사, 검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변협은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추천, 민주당은 권동주, 전종민 등 판사 출신 추천, 국민의힘은 김경수, 강찬호, 석동현, 손기호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추천. 네, 이번에는 또 엘리트주의네요. 엘리트주의라는 게 사실 대학이 어쩌면 이것도 또 교육 문제인데 대학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또 대학까지 가는 그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에서 인성 교육이나 민주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요즘 뭐 저기 명수님 화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민주화 그러면 정권 교체만 되면 이게 민주주의가 바로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민주주의에 워낙 오랜 동안 독재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선출직이 아니라 관료가 됐던 판사가 됐던 검사가 됐던 선출직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그리고 움직여 왔고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군인이나 육사가 사라진 자리를 이 공백을 우리가 한번 메꿔보려고 하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문민 통제를 이루면 이제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뭐 그 검찰 사법고시 출신들도 그렇고 다들 이제 시험을 통해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뭐 언론고시라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만 보고 약간 그 정답 위주의 그런 것들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부족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다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뭐 의대도 그렇고요. 네. 법대도 그렇고 항상 같은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끼리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또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윤석열 청장이 임명이 됐을 때 자기는 이제 그 전에도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검찰 조직. 이상적 우리가 바라는 그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줄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부의 그 검찰 조직, 그러니까 그거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알고, 그러니까 알게 네.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크고 카르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라는 건 사실 어느 국가에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직들에게 어떤 직업의 윤리라든가 공공성을 좀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줘도 지금 이 상태까지는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개혁이 되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또 탄핵도 하고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에 추천된 석동현 이분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까지 본인이 얘기했는데 네.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죠.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장 후보가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추천을 받았네요. 스스로. 그런 데를 왜 자기가 또 가려고 하는 걸까요? 사퇴를 또 하든가 나름의 해야지. 변명은 있더라고요. 아, 뭐라고 했나요? 네, 제대로 된 그러니까 뭐 공수처를 반대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대로 된 공수처장 후보가 돼야 돼,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말들은 이 석동현 씨랑 국민의힘에서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말씀하신 그 카르텔들이 뭐 대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특목고 이전에 뭐 맞아요. 중학교니 뭐 심지어는 어떤 영어 유치원부터. 사실 뭐 유치원부터 이렇게 시작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딱히 우리가 예전에는 어디가 잘못됐지 그래도 대통령을 바꾸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너무 그 정치 혐오를 오래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보다는 오히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4년에 한 번이라도 지금 소환은 못하더라도 소환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4년에 한 번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관료는 그렇지 않으니까 더 어떤 정치권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장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차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 51만 개의 자리를 지명할 수 있대요. 근데 한국 대통령은 아무리 인구 비례가 있어도 3천 개의 자리밖에 지명을 못 하는데 공무원 100만 명, 그다음에 뭐 교사, 뭐 군인들 합치면 또 100만 명, 200만 명을 그 3천 명을 임명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너무 욕하지 말고 정치를 너무 욕하지 말고 정치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막 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사회의 억압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를 뒤늦게 깨우치고 어떻게라도 조금 이제 개선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지금은 너무 막 힘들지만 지금의 마음을 접으면 이거는 진짜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좀 바꿔놓고 싶은 마음은 큰 것 같아요.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게 검찰, 판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판사들조차도 사실 임기가 다 보장이 되어 있고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것들도 차츰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적절하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목소리를 내고 의제 하나하나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깨어있는 시민님. 석열아, 일이란다. 빨리 사퇴하고 국짐으로 가야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느니 국짐 대선 후보가 좋잖아. 더 이상 간볼 생각 말고 내일 바로 사퇴해라.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고 아끼다 똥 된단다. 네, 파르티잔 113님. 기소도 기가 막히게 하더니 구형이 7년이랍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개거마. 정 교수님이 유죄면 미친 교육열의 상징인 강남 아줌마들, 특히 니들 마누라들은 전부 사형감이라는 거 명심해라. 선택과 집중. 정경심 교수님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그중에 특수부, 대단하신 분들이 모인 곳인데 참 추접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난리를 쳤으니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상황은 100번 이해하더라도 엉터리 혐의지만 사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엮을 수 있는 혐의를 1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집중이고 염치고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범인이 야간에 절도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몰래 현금을 훔치던 중 잠을 깬 여주인과 마주쳐 폭행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가슴을 만지다 성욕을 느껴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특수한 분들이 모인 검찰 특수부에서 공소장을 썼는데 그냥 형법 339조 강도 강간죄로 넘기면 될 일을 주거침입죄, 손괴죄, 절도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폭행죄, 폭행치상죄, 치상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강도죄, 강간죄로 기소했다면 지나가는 쥐가 닭이 개가 웃을 일입니다. 조지아대 업무 방해죄는 참 악권이었다. 야, 검찰 특수부 참 특수하다. 그렇게 궁하디 쪽팔린다야. 마지막 발악이라고 이해해 줄게. 네,
방금 파르티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사실 이렇게 나열해서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고요. 법원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식을 모두 뒤집는 일이 이번에 발생을 했던 것이죠. 혹시나 아니면 있었지만 우리가 알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인 걸 수도 있고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김희수님. 윤서방파는 파면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변호사 자격 박탈은 덤이고요. 김등수님. 검찰 권력이 대단하긴 한가 보다. 윤석열 잡음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보고 있어야 하니. 태자마마님. 타 유튜브의 댓글을 보고 정말 속이 상해서 새날에 하소연합니다. 순두부 백반이란 네임의 댓글러가 거대 여당이면 뭐하냐. 국진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무능한 여당이라고.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몸만 사리고 있나요? 검사와 판사가 전부 국진당 쪽만 있는 건가요? 이러니 윤석열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열심히 파헤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것, 세월호, 검찰개혁, 언론개혁, 배부른 기업개혁. 푸네님, 보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하게 질책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런 댓글들 또 많이 보이는데요. 민주당 뭐하냐 뭐 약간 이런 댓글들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몸만 사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이 법안 준비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잘한다라고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뭐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던 거는 제대로 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또 국민의힘의 그런 그 소속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그리고 이번 또 그 여론조사에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1%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왜냐면 황교안도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처음에 다시 정치계에 입문할 때쯤 되면 그때 뭐 대권 선호도 이게 한 2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정치권에서 사라졌는데요. 그때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언론이 만들어내는 그런 여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정말 그 법안 제출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한테 힘 실어주고 검찰개혁 이런 목소리에 힘 실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게 조금 더 사회를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정세균 그분께서 총리이시죠. 그분께서 그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추 장관님에게도 좀 자중하라 약간 그런 의미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앞에서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추 장관님이신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힘들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의 뒤에서 또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힘 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총리 입장에서는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네, 여야의 균형을 좀 맞춰줘야 또 국무총리 역시도 이렇게 된통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너무 한쪽 편을 들어주면 사실 국무총리도 많은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중도 계열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런 세력들에게 또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소신자님입니다. 문통님 정부와 민주당 진짜 사람 제대로 보고 철저히 검사해서 잘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파란색인 줄 철저히 믿었는데 철저히 빨간색인 놈? 더는 속으면 위험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넘칩니다. 이보형님, 특별수당을 만들어 월급에 반영하고 세금 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활동비를 폐지하는 데 힘써주세요. 소밀빌빌님, 검찰과 나라 걱정 많은 힘당은
원전을 사드 옆으로 이전해 안전하고 꼭 필요한 그 원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원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니 보수의 조상들을 조국처럼 털어서 재산 환수에 특활비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혈세 받으며 찌질하게 표창장, 군 복무 중 다리 수술 등 털지 말고 쯧쯧쯧. 계속 갈게요. 네. 문바르바라님, 얼마나 신경을 쓰셨으면 치아로 고생하시는 우리 대통령님 건강 잘 챙겨주십시오. 걱정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꼭 지켜드릴 겁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힘내세요님. 적폐들 니들 때문에 문 대통령님 스트레스 너무 받으신다. 문 대통령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문 대통령님 힘내세요. 나라 살리려고 힘드신 거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정현님,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물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그 엄마는 하루하루 기름기가 빠지며 늙어갑니다. 대통령님은 하루하루 온몸에 진이 빠지고 있는 것이지요. 불효자들 때문에 제발 인간이 되십시오. 자기 배만 피둥피둥 기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똥씨. 네, 지난 정권의 대통령은 피부 관리 받으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문 대통령님은 그 이가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계신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응원의 목소리를 드리고 있고요.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첼라님, 어이없는 얘기죠. 같은 민족인데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데 국보법이라니. 국가보안에 칭찬한 죄가 왜 소용되는지 낙성대 출신들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 국보법 위반이 아닌가 합니다. 정구님,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기공화국. 과거로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이 유치스럽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역사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성국 신부님 존경스럽고 응원합니다. 온샤님, 부모님들 목소리 경청하는 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크면 꼭 아이들 있는 곳에 방문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목소리를 아래로 전달하는 게 이 시대의 어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하세요. 부모님들의 마음으론 항상 응원하는데 어디에 마음을 전할지 몰라 몇 자 적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새날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이야기와 천안함 관련된 이야기 다들 진상 규명이 꼭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요. 제 이거 세월호 마스크 스트랩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국정원이 써 있거든요. 대통령 기록물 국정원 군 수사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보시고 제 국정원 다니나 국정원이 왜 써 있지? 막 하면서 막 계속 유심하게 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국민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님. 우리 용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빠이빠이. 오른쪽으로 쭉 가. 김형님. 뭐여, 철수는 당 만들기가 취미여? 그런겨? 이참에 그냥 봉숭아 학당 2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개그맨 데뷔를 혀. 그렇게 혀, 철수야. 최기민님. 철수씨, 남들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 꿋꿋하게 소신 있게 이번 선거에서도 해야 할 임무 꼭 완수하시고 철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손일선님, 진중권은 꼭 여당 인사를 씹어야 사는 의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여당 인사일 경우 쓰레기 언론이나 검찰의 구형을 팩트로 여기고 난리치면서 야당에게는 관대하며 나경원이나 윤석열은 절대적으로 쉴드 쳐주죠.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씹을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특히 조국 장관, 유시민 이사장은 아예 묻어버리려 물어뜯는 게 열등의식에 찌든 한심한 주둥이입니다. 저런 짓거리 하라고 누가 알바비 지급하나 보네요. 네, 정치계의 개그맨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계속하겠습니다. 네, 서보환님. 월요일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아세요? 새날에서 제일 좋아라 하는 JYP와 남영희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 분들은 어떤 분이든지 품격과 기품이 절로 느껴집니다. 굳이 당 소속을 밝히지 않으셔도 말씀하는 거 몇 마디만 들어봐도 얼굴만 잠깐 봬도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1번의 품위를 2050년, 2060년, 2070년에도 계속 이어가 주세요. 양양님, 금호동 주민인데 박성준 의원님 찍었어요. 동네 친구들도 설득해서 모두 박 의원님께 투표하게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청렴하고 정의로운 정치해 주세요. 동욱이맘 지연님, BBK 발언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합니다라는 청원에 동감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봉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푸른별님, 언론의 자유란 언론사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쥔이를 떠나 새로운 관점을 설명해 준 송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은형애님, 미국 선거에서도 상식적으로 집권 여당이 부정선거를 해도 하는 거지 야당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다면 여당이 국정 운영, 선거 관리 등의 행정을 잘못해서 징고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넌 내게 반했어님, 구례 대봉 우리 아버지가 판매해요. 사랑해요 새날, 고마워요 새날. 네. 지난주에 구례 대봉 PPL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문하셨다고 하는데 넌 내게 반했어님의 아버지가 판매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차 시베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구례가 시베지라는 게 시험 재배가 아니라 처음으로 재배한 곳이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시험 재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요. 네네. 네. 그리고 BBK 발언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 청원이 11월 13일 금요일 현재 5만 6천 명 정도가 서명하셨더라고요. 청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재심 청구 청원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언론의 자유다라는 말 많은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슨 그 정치계 개그맨 분들이라고 네. 예, 임진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우리 뭐 국무총리 그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네네네. 뭐 명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답답한 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뭐 정부에 들어가 있는 여당 인사분들이나 자기 정치를 너무 하려고 하시면 거기서 조금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서로 뭐랄까 서로 양보하고 그러니까 큰 대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진짜 5명이 모여도 옛날에 뭐 데모할 때 보면 그 뭐 정경 부대 수만 명을 깨듯이 또 반대로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뭐 작은 애들한테 물론 이제 물리적인 폭력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겁을 먹거나 우리가 대우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다른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할 때 그럴 때는 항상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이 180명 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대의에서는 이 부분에서 내가 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큰 대의를 위해서 움직여 가시면 좀 힘이 모이고 우리 국민들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들도 누구를 어떻게 지지해야 되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네. 박용진 의원은 굳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출마하겠다라고는 선언하지 않지 않으셨나요? 아 그런가요? 아니 민주당이란 얘기가 들어갔나요? 아 거기까지 나갔나요? 네. 아니 금태섭 의원이 탈당을 한 것처럼 네. 네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 색을 밝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깜짝 놀랐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댓글이었고요. 네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요. questionkorea@gmail.com으로 여러분들의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남성입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이지만 한 달에 5만 원. 솔직히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기분 좋아서 내가 살게 하면 쓸 정도 금액이라 뭐 술 한잔 안 먹지 또는 남들처럼 담배값이라 생각하지 뭐 생각에 없어도 티 안 나는 그 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니세프, 월드비전 같은 곳을 후원하다가 문득 해외 돕기도 좋지만 국내에도 어려운 분들 많겠다 싶어서 알아보다가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후원은 그래도 대중적이고 지원도 많겠다라는 생각에 모 기관을 통해서 월 5만 원씩 여성 청소년 생리대 후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원한 지가 3년여,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3년 차니까 180여만 원. 적은 돈이지만 모인이 제법이네요. 후원 사무실로 보내드리면 직원분들이 잘 받았다 문자도 주시고 어려운 여학생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요. 얼마 전에 연락하고 지내던 여성분과 어쩌다가 월급 이야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 돈을 아껴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 아직 부모님과 같이 지내서 그런지 여유가 있다. 고정 지출이 폰값, 기름값, 밥값, 후원금 이 정도가 전부네요 말했고 여성분은 후원금이요? 좋은 일 하시네요. 누구 도와줘요? 이렇게 되물었고 저는 큰 금액은 아니고 그냥 어렵게 사는 여자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생리대 주는 그런 거에 후원해요 했더니 신기하다 이러시길래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좀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달 어떻게 후원했는지 사진도 보내주고 연말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편지도 보내오고 얼마 안 되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못 끊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분께서 그런데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여학생이면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웬 아저씨가 생리대야 하면서 준다고 생각하면 민망할 것 같은데 부끄럽잖아요. 남자가 이런 거 주면 이러시길래 돈만 내는 거지 실제로 전달하고 이런 건 단체에서 하는데 복지사님들이 거의 여자시더라. 그리고 나는 그 여학생들 누군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분은 그래도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그런 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다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받는 여학생 감정도 생각해야 할 텐데 라고요. 생리 같은 건 여자끼리 도움 주고 받으면 될 텐데 남자가 한다니까 이상해요 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전 누나들이 있어서 어릴 때 심부름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답장을 보내서 대화의 소재가 다시 생리대 후원에서 다른 소재로 넘어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누나가 2명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생리대 심부름 되게 많이 했고요.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누나가 생리대 좀 사와 하면 제가 먼저 어떤 거 이렇게 물어봐서 따주곤 했습니다. 애초에 뭘 창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많고 많은 후원 중에 이걸 고른 이유는 예전에 깔창소녀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남자라서 일평생 경험한 일 없고 모르겠지만 그냥 저 여성분 말대로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돈 아까워서 혹은 돈이 없어서 한 달에 10,000원 쓸 돈이 없어 상처받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이건 제가 여성의 생리가 힘듦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어른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들도 언젠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어릴 때 돈이 없어서 깔창, 신문지, 헌옷 같은 걸로 생리대를 대신했다. 이러면 정말 참담하지 않나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 가서 나 좋은 일 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해서요. 개인적으로 후원 단체에서는 절대로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를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밝혀지더라도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정도일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상처받거나 그럴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꾸준히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저는 이 남자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 나이로 33살, 근데 되게 젊은 분이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야말로 뭐 자꾸 이게 작은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물론 이분이 쓰셨듯이 남자가 여자를 100% 이해할 수 없죠. 뭐 특히 출산이라든지 생리라든지 이런 그 생물학적인 부분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진짜 여기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른인데 이분이 33살인데 저는 이분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저도 어른으로서 이런 청소년들이 가난 때문에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갖는다. 남들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지낸다. 남들이 하는 걸 못한다. 이런 게 더 힘든 거지.
뭐 33살 먹은 혹은 그 이상 나이가 먹은 아저씨가 이걸 도와줬다라는 게 부끄럽다라고 느낄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도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네. 네네. 네, 저도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이 매달 사실 정기적인 후원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꾸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전혀 이상한 행동, 이해 안 가는 행동이 아니고요. 오히려 네. 그 여성분이 같이 그러니까요. 네. 연락하고 지내던 여성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썸 타는 사이였다면 연락을 끊어라. 그러게요. 그냥 좋은 네. 일 하시네요. 너무 감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여자애들이 그렇죠. 받는 뭐가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생각이잖아요. 전혀. 예.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후원자 그런 또 후원을 받는 뭐 어떤 관계가 마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또 전달하는 거고 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건 없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뭐 생리대라는 게 어떤 성인용품이 아니잖아요.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그런 필수품인데 왜 이거를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왜 여기에 남성 여성이라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저도 드럭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가끔 생리대를 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꼭 그 봉투에 담아주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하면서 추가 요금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생리대를 살 때는 항상 그 종이 봉투에 말하지 않아도 담아줘요. 왜 그래야 하죠? 그건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렇게 보면 하얀 봉투 있고 까만 봉투 있으면 까만 봉투에 넣어줘요.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아니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네네. 생리대라는 게 부끄럽고 감춰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다른 걸 살 때는 뭐 콘돔을 산다고 해서 그거를 뭐 가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생리대는 가려야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문제 제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 해줘도 사가시는 분들이 알아서 검은 봉투에 넣어주세요. 뭐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은 또, 예. 우리가 또, 예, 맞습니다. 네. 다시 또 한번, 예, 생각해볼 문제네요. 여성분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약간 그런 감춰야 네, 한다, 맞습니다. 숨겨야 한다. 그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같은 것도 해보시면 이제 가끔 여자들이 너 혹시 생리대 있어? 또는 이제 요즘에 카톡이 있으니까 생리대 있어? 약간 이렇게 몰래 물어보고 네, 하잖아요. 그냥 이게 감춰야 되는 일인가? 물론 대놓고 자 생리대 있으신 분 뭐 이럴 일은 아니지만 근데 또 어찌 생각하면 그게 일종의 사생활이니까 그 사생활을 굳이 뭐 노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사회적으로 억압의 감춰야 요소. 되는 네, 것, 네. 부끄러운 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여학생들이 이제 그거 살 돈이 없어서 뭐 깔창을 했다는 그런 기사 보고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때 한창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네. 또 후원도 있겠지만은 또 지자체 같은 곳에서도 또 후원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바우처로 지급이 되긴 하는데 월 11,000원씩 네, 1년 동안 지급이 되는데요. 그 나이는 이제 매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대 여성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대신에 지급 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 네네. 가정, 한부모 가족의 가정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여기에 들지 않는 그 다른 여학생들의 문제있거든요. 이걸 받지 못하는 여학생들. 사실 그 약간 사각지대인 거죠. 이 그 비율이 높다라는 게. 뭐 사례들을 보면 뭐 그 아버지랑만 사는 뭐 그런 학생이라거나 또는 뭐 이렇게 조부모와 함께 사는 자매들이 많은 집안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복지로 이런 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복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저희가 선별 지급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그 나눠야 하는가, 경제적인 수준을 나눠서 지급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무상급 급식처럼 생리대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각자의 가정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뭐 여학생이라면 생리를 하는 가임기에 그래도 적어도 10대 그 무상교육을 받는 그 정도의 나이대라면 이것도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또는 뭐 전체 지급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생리대 가격 인하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리대가 우리나라가 가장 가격이 높대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네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높은 가격의 생리대를 학생들이 매번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생리대 문제는 또 환경 문제하고도 또 많이 연관이 되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대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또 불편함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서 좀 널리 좀 쓰이게 된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들여서 또 그런 시판되는 그런 생리대를 쓰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뭐 생리컵이라거나 뭐 면 생리대라거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이지 네네. 돈이 없으니까 너는 이거 써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필수품들은 복지 문제로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걸 네. 후원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분이 글을 보내주셔서 저희 사이에서도 조금 공론화가 되고 이게 우리가 밥 굶는 사람들은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필수품으로서 근데 세상의 절반은 어쩔 수 없이 남자고 여자니까 이 남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배고픈 건 알지만 이거를 절박하게 우리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결식 아동들에게 어떤 그 급식을 해주듯이 이것도 당연하게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생활 필수품으로 좀 접근을 해주고 한 달에 11,000원이요? 너무 네. 적은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조금 여유 있게 뭐 딱 맞춰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더라도 뭐 요즘은 대부분 학교들이 남녀공학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뭐 여자 화장실 같은데 그 생리대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뭐 막 이렇게 뺏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활용해.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는 화장실에 휴지 없었잖아요. 공중 화장실. 근데 이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된다 그러면 여성분들에게 이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하면 이거를 뭐 다 훔쳐다가 파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안 돼라고들 많이들 네. 통제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님이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꼭 필수품이라서 뿐만은 아니고 이게 또 여성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비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때 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병이라거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질병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릴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아 내가 이러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복지라는 것도 그저 그냥 밥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또 커버도 되고 또 네. 어느 정도 또 문화 생활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뭐 네. 뉴스에서도 생리대 문제가 여러 번 터졌는데 그러니까 생리대 안정성 뭐 이런 문제가 네네. 터졌는데 돈이 없으면 네. 질 낮은 생리대를 써야 되거든요. 아. 생리대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싼 가격의 생리대부터 뭐 유기농 면 소재로 네네. 만든 그런 생리대부터 이런 천차만별의 생리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에 조금 그 소외된 계층들은 질 낮은 생리대를 쓸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좀 여기에 대한 그 복지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면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왜
또 여성들 생리통도 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또 좀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건강하고도 관련이 될 개인의 수도 문제라고 있겠네요. 치부하기 일수인데 사실 사실 월경전 증후군 네네. 이런 문제도 있고 심각한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의료 지원이나 이런 네. 것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네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남자분 사연 보내주신 분은 더 많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세요. 그동안 남성분들을 대표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신경 쓰지 말고 꼭 이 후원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네. 야, 넌 돈도 많다. 뭐 거기에 후원하니 뭐 그거 후원해도 뭐 다 뭐 어떻게 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후원이라고 하는 건 자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남는 돈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아, 네. 아껴서 후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니 그리고 부분, 네. 돈이 많다고 해서 후원을 막 하진 아, 그것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마음의 문제고, 네. 네,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연남님 흔들리지 말고 후원 계속 해주시고요. 네. 이번 주 새날 한나의 인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댓글과 이메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